네, 안녕하세요. 교도소 적응기입니다. 저번에 파마코다이나믹스를 공부를 하면서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의 이펙트를 KI라는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였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사람의 수여도 잘 방해하는 녀석이 있을 거고 잘 방해하지 못하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 능력을 수치화한 거. 그래서 똑같은 수, 똑같은 농도일 때 잘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니까 그것이 바로 KI 값이었습니다. 그 파마코다이나믹스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KI 값 우리 이번에 한번 실습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장을 이렇게 매달아서 그 소장에 수축을 하면 실에 텐션이 걸리죠. 그 텐션의 무게, 텐션이 얼만큼 걸리는지를 두고 그 아세틸콜린의 이펙트를 볼 거고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여러 농도로 넣고 그 다음에는 아세틸콜린의 안타고니스트, 아트로핀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아트로핀을 넣고 또 아세틸콜린을 여러 농도로 집어넣어 줘요. 그래서 이 소장이 얼만큼 잘 수축하는지를 측정을 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장세포를 둔다 그랬죠. 이제 파마코다이나믹스랑은 별개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을 우리가 동물에서 꺼낼 거예요. 이 꺼내면 이 장세포가 살아있어야 수축하겠죠. 살아있어야 아세틸콜린에도 반응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 장세포를 우리가 뭐 올해는 아니지만 적어도 뭐 몇 시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영양분? 산소? 일단 첫 번째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얻어서 물 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RBC인데 그냥 물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다 깨져버려요. 그냥 물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뭘 넣어줘요? 여기는 지금 소금을 넣어줬죠? 소금. 뭐가 중요하다? 농도가 중요해요. 물의 농도, 물의 삼투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쓰면 안 되고요. 적어도 농도가 적절한 NaCl이 들어있는 물을 써야 돼요. 이게 나중에 피지올로직 버퍼 여러분들이 뭐 의료를 공부하면서도 많이 아실 거고 생물을 공부하면서도 많이 접하실 건데 이게 점점 피지올로지컬한 정도에 만드는 물이 요 순서대로 가요. 그냥 물. 근데 거기에 NaCl을 탄 물. 거기에 또 그 다음은 뭘 맞출까요? 농도를 맞췄어요. 그 다음은 pH를 맞춰요. pH. 그래서 보통 PBS, 이제 노말 셀라인이라고 하는 진짜 농도만 맞춘 물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PBS, pH까지 맞춘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적어도 이 생물이 단기간이라도 생존하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바로 죽고요. 물이어도 농도가 안 맞으면 진짜 별로 못 살고 터져 죽고요, 셀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pH입니다. 그럼 pH는 어떻게 맞출까요? 물의 pH는. 그럼 우리 사람의 몸에서 pH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알면 쉽습니다. 우리 몸에서 동맥혈 검사를 딱 하면 네 가지를 측정을 해요. 크게 pH까지 다섯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산소 분압, 이산화탄소 분압, 중탄산염,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농도, pH, 그리고 저희가 보통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산소 포화도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검사가 나옵니다. 뭐 응급실에 가면은 진짜 조그마한 피만 있어도 바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 정도로 이 검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수치를 하나 봅시다. 이산화탄소 분압 어때요? 35에서 45mm 머큐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정맥혈도 마찬가지예요. 정맥혈도 한 45에서 48mm 머큐리 이 정도가 정상치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몸속의 평균 이산화탄소 분압은
한 40mm 머큐리 정도로 보면 적절합니다. 40mm 머큐리면 대기압에서 몇 퍼센트죠? 우리 대기압이 몇 밀리미터 머큐리인지 아시나요? 1기압에 760mm 머큐리죠? 그렇죠. 760mm 머큐리 40, 건데 이산화탄소분함은 40mm 머큐리. 그러니까 약 5%의 CO2. 약 5%의 CO2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몸의 pH를 이산화탄소 분압과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 분압 요거의 컨비네이션 버퍼링으로 인해서 pH가 맞춰져요. pH가 대충 7.4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 장을 집어넣는 버퍼를 pH를 7.4를 맞춰줄 거예요. 뭐랑 섞어서? 바이카보네이트랑 섞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5%의 CO2를 공급하면서 24ml의 바이카보네이트 버퍼에 넣어주면 pH가 7.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5%의 CO2를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법칙? 돌턴의 분압 법칙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24ml일 때 pH가 7.4가 돼요? 이거는 하셀밥 이퀘이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어렵죠? pH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pH는 pKa분의 로그 CO2의 농도 분의 바이카보네이트 농도가 돼요. 바이카보네이트 농도가 아까 보통 몇이랬죠? 24mmol 정도 돼요. 5% CO2는 대충 1.2mmol 정도의 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와 CO2, 바이카보네이트와 CO2의 요 두 개의 관계에서의 버퍼링 파워 pKa는 6.1이 돼요. 뭐 정확하게는 6.1은 아닙니다. 원래 이게 바이카보네이트가 두 번에 거쳐서 CO2랑 버퍼링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4.대인데 뭐 그거 두 개를 합하면 6.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K가 어쨌든 일단 6.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Ka는 6.1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24mmol, CO2는 1.2mmol. 그래서 이게 20이 되죠. 여기 로그 20. 로그 20은 1.3이죠. 네. 로그 2가 얼추 0.3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로그 2는 몇이다? 0.3이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 20은 1.3. 그래서 6.1 더하기 1.3이 돼서 pH가 7.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 물 농도 pH까지 맞춰줬어요. 물로 5% CO2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포도당만 넣어주는 우리 간단한 크랩스 버퍼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 크랩스 버퍼에는 이제 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적절한 농도를 유지해주는 소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 CO2일 때 pH가 7.4가 되는 24ml의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양분으로는 글루코즈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적절한 전해질들 칼륨도 좀 들어가고 칼슘도 좀 들어갈 거예요. 그 적절한 우리 피지올로지컬한 피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농도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크랩스 버퍼를 그 버퍼의 이름 크랩스 버퍼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오감베스가 있어요. 오감베스에 여기 고리가 이렇게 안에 있는데 이 고리에 이렇게 장을 걸어요. 장을 걸고 이렇게 그 장에다가 실을 쭉 연결을 시켜요. 딱 텐션이 유지되게. 그러면은 장이 조금만 수축을 해도 이 실을 탁 잡아당기면서 그게 몇 g인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곳에 95% O2와 5% CO2가 있는 탱크, 산소 탱크와 연결을 해서 그래서 여기 안에 막 집어넣어 주게 돼요. 버블이 막 올라오면서 공기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온도가 필요해요. 20도면은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효소가 적절한 온도일 때 최고의 이펙트를 발휘하죠.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37도의 물을 계속 흘려보내 줄 겁니다. 이쪽으로 37도의 물이 계속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게 서큘레이션, 한 바퀴 돌아서 다시 37도로 뜨뜻하게 데워지면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세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말씀드린 대로 장을 걸어서 여기에 걸리는 텐션을 줄 건데, 여기 안에 있는 버퍼는 크랩스 버퍼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다양하게 집어넣어요. 아세틸콜린이 저농도일 때는 많이 수축을 안 하겠죠. 근데 고농도이면 수축을 최대한으로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수축을 최대한으로 했는데 거기 아세틸콜린을 만약에 더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 변화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죠. 그래서 뭐 한 10ml몰을 넣었는데 최대한으로 수축을 했다. 그럼 100ml몰을 넣어도 똑같은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버퍼를 버립니다. 버퍼를 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버퍼를 채우고 뭘 해줄 거냐? 여기에 뭘 넣어줘요? 아트로핀을 넣어줄 거예요. 아트로핀은 우리가 소위 스팀팩, 스타 하시는 분들은 스팀팩 아실 텐데, 그 스팀팩을 보통 스팀팩이 아트로핀이에요.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아세틸콜린 리셉터 블로커예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있어도 아세틸콜린이 리셉터 바인딩을 못하게 해주는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트로핀을 집어넣어주고 다시금 아세틸콜린을 이렇게 다양한 농도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아트로핀 한 번만 하면 또 서운하죠? 그래서 다시 버리고 다시 채워요. 다시 채워서 또 아트로핀을 이번엔 좀 다른 농도로, 앞에서보다는 좀 더 높은 농도로 트리트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아세틸콜린을 조금씩 다 집어넣어서 수축이 얼만큼 되는지를 측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장이 계속해서 혼자서 꿈틀꿈틀 하면서 수축을 해요. 근데 저농도일 때 아세틸콜린을 넣으면 조금 더 많이 수축을 하죠. 조금 더 수축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고농도로 되면 맥시멈으로 수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얼만큼 수축을 했는지 요 수치를 잴 거예요. 여기를 요만큼을 제로로 하고 둘 거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올랐는지를 우리가 값으로 매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처음엔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아세틸콜린을 농도별로, 지금 이 데이터는 카바콜 데이터이지만 여기 아세틸콜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올라가는, 농도가 높아지면서 높아질수록 이펙트는 커지고요. 어느 정도 맥시멈에 도달을 하면 아무리 아세틸콜린을 더 넣어줘도 이펙트는 더 이상 커지지가 않죠. 근데 아트로핀을 주면 어떻게 돼요? 아트로핀을 주면 똑같은 농도일 때 이펙트가 작아지겠죠. 똑같은 농도에서 아트로핀의 이펙트가, 아세틸콜린의 이펙트가 작아집니다. 장이 덜 수축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장은 더 활발히 수축을 할 거고, 결과적으로는 엄청 고농도를 줬을 때 맥시멈 이펙트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2번, 3번 해서 요 식에 넣어서 대입해서 KI 값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원래 요걸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요 그래프 이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험하시는지 여기까지만 아셔도 훌륭해요. 근데 조금 더 알고 싶고 요 옆에 있는 그래프가 왜 나왔는지를 아시고 싶으신 분들,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따라와 보세요. 여기 지금 리니어로 되어 있죠? 딱 여기 값이 뭐가 되냐? 로그 K I 값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농도를 해서 딱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일직선으로 다 그어주면 바로 KI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식은 딱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할 건데,
요때 컨센트레이션, 우리 안타고니스트를 넣었을 때 컨센트레이션, 아세틸콜린의 컨센트레이션을 안타고니스트를 넣었으니까 컨센트레이션 안타고니스트라고 할게요. 안타고니스트가 없을 때의 컨센트레이션은 그냥 C0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1 플러스 K I분의 안타고니스트의 농도. 그래서 우리 A라고 써줄게요. 안타고니스트의 농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펙트가 똑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아세틸콜린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E가 지금은 C0, 아트로핀이 없을 때는 C0 플러스 EC50인데, 그죠? EC50분의 Emax 곱하기 C가 되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요? 우리가 안타고니스트를 집어넣었을 때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높이면 그때 그거와 똑같이 됩니다. 그죠? 이펙트가 똑같은 지점에서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높아진 것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요거를 나눌 거예요. 1 플러스 KI분의 안타고니스트의 농도, 요거를 나누게 되면 여기도 Emax 곱하기, 앞으로 뺄게요. 컨센트레이션 제로 나누기 1 플러스 K I분의 안타고니스트 농도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C0 나누기 1 플러스 K I분의 안타고니스트 농도 더하기 EC50에 요거 똑같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요 값이 뭐예요? 요 값이 요거를 위로 넘기면 C0, 요게 그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CA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할 거예요. CA가 돼요. 그러면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식을 정리하면 Emax는 Emax 앞에다가 곱하기 C0분의 KD 플러스 C0는 뭐가 돼요? CA분의 KD의 1 플러스 KI분의 농도. KD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EC50 플러스 CA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두 개의 곱은 요거 두 개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CA 곱하기 EC50, Emax는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이거 다 그냥 없앴다고 하고 EC50 더하기 C0 곱하기 CA 는 여기 C0 곱하기 CA분의 A 더하기 여기 C0 곱하기 EC50 50에 여기다가 1 플러스 K I분의 A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조금 어렵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게 없어지고 요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는 요 EC50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C0로 나눌 거예요. 그럼 C0로 나누면 C0분의 C0분의 CA가 1 플러스 KI분의 안타고니스트의 농도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즈 B죠? 이게 도즈 B. 그래서 얘를 넘기고 로그를 취해요. 그러면 로그 도즈 레이쇼 빼기 1은 로그 A 안타고니스트 농도 빼기 로그 K I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Y축으로 도즈 레이쇼 빼기 1을 로그 도즈 레이쇼 빼기 1을 Y축으로 로그 안타고니스트 농도를 X축으로 놓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앞에 봤었던 여기를 X축을 로그 안타고니스트의 농도 Y축을 로그 아세틸콜린이 아트로핀 안타고니스트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도즈 레이쇼 빼기 1 요렇게 두면 요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죠. 그쵸? y는 x-a 꼴. 그래서 여기 값이 뭐가 돼요? 로그 ki가 되죠. 이렇게 해서 ki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면 여기 y축이 로그, 여기는 concentration ratio. 근데 이거는 concentration을 계산했으니까 저희 그 concentration ratio 빼기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농도, 안타고니스트의 농도의 로그 값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점, 여기에서 만나는 이 값이 뭐가 된다? 로그 ki 값이 되는 거죠. 대충 여기서는 마이너스 6이니까 ki는 정확하게는 뭐 모르지만 대충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ki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학을 혹시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본인이 계산을 하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의 ki 값 구하기 실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